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파트너 강정환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더 보이고 있다. 이 2분기 뭐 실적이 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실적을 생각하면 자동차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건지 전략들 어떻게 짜야 되는지 시장 얘기 좀 먼저 해보죠. 강정원 멘토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도체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대차와 기아 이번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2분기에도 상장사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고부가 이 스포츠 SUV라든가 제네시스 이런 고부가가치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기차 목표 대수도 2030년도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30년도에도 기존 판매 목표 대수를 187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높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달러 환율 효과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 10원 정도 상승을 할 때 약 2천억 정도의 순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네네.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도 있고요. 그만큼 최근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약세가 뭐 수출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상대국들이 우리보다 더 약세를 보이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리 원칙대로 보면 워낙 약세가 나오는 거는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올라가고 수익성 높아진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죠. 이화진 멘토도 이 이슈를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2015년, 16년도쯤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엔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그 당시 도요타가 시장에 대한 MS를 이제 강하게 조금 잡아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4월달에도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일단은 시동을 건 만큼 물론 지금 당장에 그에 대한 뭐 위협은 없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캐파가 굉장히 큰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수소나 하이브리드는 뭐 유지는 하되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시장 점유율을 그만큼 얼마만큼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더 쌓아 나갈지 여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기아도 내년부터는 엘리바마나 이제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차들에 대한 출하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은 계속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흐름이 오히려 일본 시장이 더 좋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당장에 뭐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그동안 북미 시장이나 유럽이나 인도 쪽에 대한 수출은 계속 꾸준하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전반적인 주도 섹터로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어지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해 볼까요? 반도체도 하반기에 좋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고 지금이야 오늘은 좀 주춤한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특히 자동차 업종은 지금 당장 주가도 괜찮고 2분기 실적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부품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세트 업체 흔히 말하는 완성차 업체로 가야 됩니까? 반도체도 좀 부품하고 좀 장비 나눠서 좀 얘기해 볼까요? 강정원 부장께서는 투자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지금 넣어야 된다고 보세요? 두 섹터에서. 일단은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PER 기준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저평가 멘트가 있어서 완성차는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와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 뭐 HL 만도라든가 램프를 만드는 SL 이런 종목들을 좀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와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 특히 전기차 부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7월 달 역시 마찬가지 AI와 서버용 이런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거는 마이크론의 어떤 정부 규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AI와 이런 서버용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3분기에 또 디램 가격 하락
국면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 HBM 수요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내년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반도체 업종들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 최근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대덕진제라든가 SFA 그리고 최근에 ETF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관련 ETF도 투자하는 게 부품업종 중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동진세미캠은 그래도 강세예요. 8% 이상 오르는 반도체 관련 주중에. 어제 이제 노근창 센터장 나와서 반도체 관련 얘기할 때 장비주들은 조금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뭐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 2분기 실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기준으로는 물론 실적은 뭐 워낙 이제 1분기 때 이제 적자폭에서 좀 크게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이번 컨콜에서 이제 얘기할 게 결국 재고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뭐 캐펙스의 투자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DDR5 자체가 이제 침투율이 7%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반기나 내년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DR5에 대한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HBM3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증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후공정 업체들도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전공정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관련된 섹터로서의 좀 큰 흐름이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마이크로 제재는 이슈나 결국 중국과의 관련 수출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유예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에 대한 향후의 입장이 결국에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두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이제 AI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수요는 이제 계속 증가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 자체는 좋아지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중국 이슈가 제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가 좀 반도체 쪽에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이 굉장히 섹터가 좀 좋았죠.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루닛이라든지 아니면 뷰노 이런 회사들 굉장히 시장에 집중을 받았는데요.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조정은 분명히 거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꺾이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강정원 멘토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뷰노라든가 이런 루닛, 뭐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결론적인 얘기고요. 뭐 인공지능 그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 뷰노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단기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모습을 보였고 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성 프리미엄을 얻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물론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루닛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암 진단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좀 판독하는 그런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역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2027년도에 돼서야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감안한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8천 원대 시장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 패턴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시장에서 의료기기 쪽에 대한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2의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거 찾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화진 멘토도 이쪽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제2의 루닛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그런 관심들이 일단 나왔던 부분이었고 네네. 물론 이제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이제 AI 신약으로 개발했던 약물이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여한 사례가 일단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AI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료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도입 기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룰릿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았었고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플랫폼이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에 대한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는 있으나 만약에 신테카 바이오가 처음으로 하반기에 뭐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쪽 얘기하면서 제조업 기반의 그 이쪽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쪽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해외 시장 얼마나 공략해내느냐가 회사의 밸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서도 해외 시장이 뚫리는 회사들 이런 데들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시장에서 지금 밸류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죠. 자, 오늘 조금 루닉과 뷰노 최근에 좀 올랐던 의료기기 진단 이쪽 시장 주춤하는 거 한번 점검을 했고요. 어제 이제 공모주와 관련돼서 첫날 거래 가격 제한폭 뭐 이 부분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종목 하나 상장된 종목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두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흔히 말하는 400%까지는 못 올랐고요. 알맥하고 오픈놀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데뷔한 두 종목 간단하게 점검을 두 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장한 회사가 CQ센이죠. 오늘은 지금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강정원 멘토부터 좀 볼까요? 알맥, 오픈놀 어떤 회사들인가요? 전기차 품업체가 알맥인데요. 네네. 공모가의 뭐 최대 400%까지 상승하는 뭐 6월 26일부터 사실 변경이 됐죠.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뭐 따다볼 신화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20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CQ센이 뭐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293%나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단은 뭐 오늘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알맥입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렵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상한가 굳히기 같은 이런 상장 당일 왜곡된 가격을 해소된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오픈롤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 커리어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진로라든가 진학 이런 창업 교육 컨설팅을 주로 맡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오픈롤도 오늘 주가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오픈롤보다는 오늘 상장된 알맥이 400% 따따블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은 공모가 산정 변경 이후에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일부 세력에 의한 주가 상승보다는 공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두 회사 중에는 알맥이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오늘 마감 때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어제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해당 기업들이 나왔는데 세 종목 모두 시초가는 한 200% 부분, 공모가의 한 200%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따상이 260%까지 오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는 수준에서 첫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공모주들에 대한 얘기 이화진 멘토도 조금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뭐 세계 기업들 중에서도 뭐 결국에는 알맥이 이제 전기차 이제 관련 모듈 케이스 쪽으로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이제 알맥이 가장 이제 기대가 큰 것으로 네. 보이고는 있으나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CQ센 같은 경우도 이제 핀테크 이제 플랫폼 업체인데 어제만 해도 거래량이 그냥 한 5천만 주 이상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알맥과 이제 오픈롤과 CQ센과 같은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공모주가 나왔을 때 충분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사례들이 많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실 개인들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나올 이제 공모주 나온 부분들은 아마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가지고 향후 공모 가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접근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물론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알맥이 좀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부분에서 두 분 다 알맥을 조금 더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다루는 게 전기차 관련이기 때문에 구직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모주 시장에 이제 첫날 시초가가 400%까지 오르게 하는 것은 아까 잠깐 강정원 매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날 이른바 따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가격 문제에 대한 과열 이런 문제가 지적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아예 상장폭을 확 넓혀놓고 시장에서 공정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금융당국 그리고 거래소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400% 열어놓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주가가 지금 못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더 올리는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과 함께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원 멘토께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져오셨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방산 시장을 국내가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고 계십니다. 투자 포인트 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제우스 가져오셨어요.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업체. 반도체 오늘 주춤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강정원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죠. 네, 방산업체 주력 제품은 자주포라든가 장갑차, 핵심 제품인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항공 엔진 사업부라든가 CCTV 사업부, 이런 시큐리티 사업 부분도 있고, 뭐 발사체와 위성체 제작, 그리고 위성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항공 우주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또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이죠. 인수하면서 항공과 지상, 해상을 아우르는 좀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선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난해 동사가 이제 폴란드와 K9 8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또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같은 그런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방산 수주의 잔고만 19조 8천억, 2021년 말 대비해서 4배 가까이 확산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제 폴란드의 인도한 24문의 K9 자주포 부문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게 기록을 했고요. 다시 4분기부터는 K9 자주포와 천무 추가가 인도가 되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의 실적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 수출을 위해서 뭐 루마니아라든가 인도, 영국, 호주 이런 국가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 최근에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은 패턴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 순위 PER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하위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 원이면 이전 최고가 정도 수준입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그룹에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가 대 국가 대 이런 전쟁, 실제로 그 지역을 직접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 이런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벌어지면서 각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정원 멘토의 유망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화진 멘토의 제우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수소, 이제 로봇까지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2019년쯤에 이제 반도체 수식 세정 장비 업체가 이제 뭐 하는 방식이 싱글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일본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제우스가 이제 반도체 수식 세정 쪽으로는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실제 매출에서 70%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에서 실제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싱글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턴테이블 방식으로 이제 세정을 하는 방식이고 이런 배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케미칼 수조에 한 20장, 50장씩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세정을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이게 전공정, 후공정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웨이퍼가 오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세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히 수율을 개선하는 이제 방식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캐펙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정업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본의 상큐 같은 회사에 이제 로봇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커피 업체인 이제 커피의 바나다에서도 실제로 경기권이나 이쪽에 이제 협동 로봇으로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최저임금으로 치게 되면 월간 한 200에서 25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로봇 한 대를 이제 약정으로 이제 빌리게 되면 대략 한 달에 160에서 170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로봇에 대한 부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절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물론 향후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이 이제 커피나 그리고 피자나 로봇으로 이제 확장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로봇이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율이 약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반도체도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좋아질 거고 로봇도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본격적으로 좀 향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주가적인 흐름은 더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우스가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오른 것도 도리어 향후에 조정받았던 것들의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HBM 쪽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후공정 이제 클리닝 이제 제조업체로서 이제 제우스가 계속 수혜를 이제 얘기가 그 하나의 이제 밴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어제 오늘 좀 오르죠. 최근에 한국전력이 반등하는 모습인데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하고 동결한다고 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적자는 많다고 하는데 또 시장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적자 기업이 이렇게 또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향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오늘 또 한국전력이 좀 오르는 게 특징적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드려봅니다. 자, 두 분과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우스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받았고요. 아까 나간 투자 목표가하고 손절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강정원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